네, 안녕하십니까. 부시맨입니다. 오늘은 그 용문동 재건축의 세 번째 시간, 그 동호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동호수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거주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 동호수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차이,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비싸게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것은 너도 나도 찾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짧게나마 그 용문동 재건축 단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디가 좀 유망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건 동호수를 보기 전에 그 조합원 분양의 장점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한 거예요. 이거는 현재 그 조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합원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죠. 나는 원래 용문동에 살던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은 청약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용문동 재건축이라는 것은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즉 조합원의 그 집을 담보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혜택들이 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이거는 그 지난주 2편에서 그 조합원의 분담금이란 것은 음,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비쌀 때 추가로 내는 추가금이라고 했죠. 그것을 입주 시에 납부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건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혜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의 가치가 2억이고 그 아파트의 가치가 3억이면 나는 1억을 더 내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입주 시에 납부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현금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혜택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내 집의 가치에 대해서 60% 무이자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내 집의 가치가 2억이면 1.2억까지 조합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네가 아파트를 짓는 동안 어느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네, 그러고요. 이사비입니다. 이사비는 현재 지금 100만 원 책정돼 있고, 좀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사비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사비를 누가 갖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다가 나가면 이사비는 내 건데, 내 집에 세입자가 살다가 나가면 이사비를 누가 갖느냐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음, 뭐, 네, 좀 분분합니다. 어, 뭐 집주인에 따라 약간 성향이 다른데, 어떤 집주인은 그냥 세입자가 끝까지 살다 나가면 세입자에게 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반반, 집주인 50만 원, 세입자 50만 원, 혹은 집주인이 다 갖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사비에 대해서 그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집을 샀지만 그 집의 세입자가 이주할 때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럴 때 이사비를 누가 갖느냐,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네,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그때그때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동호수 우선 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합원에 대해서, 예, 뭐 동배정은 아니겠죠. 동은 뭐 여러 개 랜덤이 될 텐데 이 호수의 우선 비정 요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로얄층을 우선적으로 선점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해서 어, 내 청약 가점을 뭐 한 65점, 68점 이렇게 모아서 아 내가 용문동에 딱 써야겠다 했는데 1층이 걸린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합원이라면 저층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층이 걸리는 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이랑 이중 샤시를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약 1200만 원 정도 제가 책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안방 거실에 무료로 설치.
그리고 특별 마감제를 사용한다. 이건 뒤에 좀 리스트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 좋은 것들. 그래서 200만 원. 그렇게 토탈 따지면 조합원 혜택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피가 싸다고 해서 네, 투자하는 비용이 더 적은 게 아니다라는 걸 본 건데 여기에 제가 한 칼럼을 추가했어요. 일반 분양 대비 P가 예를 들어 24평에서 쭉쭉쭉쭉 계산을 했더니 요 계산 공式다 아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했더니 일반 분양 대비 7,400만 원 내가 비싸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24평을 2억 5,500에 지금 사면 일반 분양 대비 7,400만 원을 비싸게 사는 거야. 했는데 막상 이 조합원 혜택을 보시면 이 발코니 확장비 일반 분양 시에 원래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이고 마감재는 뭐 큰 거 없지만 그리고 이 동호수 배정 이 로얄층이란 것 로얄층이라는 혜택이 사실 저층과 로얄층의 비중이 정 5천만 원까지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어, 지금 제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용문동은 한 3천까지는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1층과 2층, 그러니까 1, 2층과 뭐 이제 중간층 이상의 로얄층, 네, 한 3천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일단 조합원 혜택을 제가 이 딱 2천만 원을 제외했어요. 그러면 현재 5,400 정도 더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4평을 2억 5,500에 샀더라도 내가 이게 일반 분양 대비 7,400을 준 게 아니라 그 조합원의 그 혜택을 빼면 사실 이게 조금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베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투자든 실거주든 최종 배팅은 이걸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네, 요거 두 개 다. 그러니까 요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조합원 혜택이 좀 있기 때문에 조합원 혜택을 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9A의 조합원 물건이 2억 5,500이면 내가 일반 분양 대비 5,400만 원 정도 더 주고 사는 거구나. 대신에 저층 걸릴 염려는 없구나. 요 정도. 네, 좀 느낌 오시죠? 그리고 그 39평을 지금 예를 들어 3억 9,500짜리를 사면 일반 분양 대비 한 5,200 정도를 어, 더 주고 사는 거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이거는 그 공식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그 도안동 호수공원 호수 3블럭이 초피가 뭐 한 1억 정도 호가했다고 뭐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문동도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사실. 모르지만, 어, 여기가 충분히 가치가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내가 이 재건축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투자로서 베팅 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 리스크를 다 떠안기 싫다. 나는 난 일반 분양도 당첨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라리 전매가 풀리는 시점에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뭐 1천이나 2천 뭐 더 준다면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또 기다리는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네 이거 아까 특별 마감제인데 뭐 많아요. 확장 얘기했고 뭐 오븐 쿡탑 뭐 스피커폰 동체 감지기 뭐 비대 뭐 딱히 모르겠어요. 아트월, 칼라 TV, 식당, 전동식, 탈수기. 네, 아무튼 네, 한 200 정도 책정했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딱 보고 뭐한 대략 한 200 정도. 네, 동호수인데 동호수 배치도 배짜 빠졌네. 배짜 어디 갔어요? 네, 아무튼 동호수 배치도예요. 지금 이해를 하시면 여기가 용문역입니다. 아시죠? 용문역 지하철역이고 이쪽이 유등천변이죠. 아래쪽. 네, 아래쪽 유등천변이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북이니까 이쪽이 남양, 이쪽이 북, 이쪽이 동이겠죠. 동, 남, 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합원 혜택 평형수를 정리를 해봤어요. 얘도 잘못됐네요. 제가 네
PPT를 참 만드는 실력이 없네요, 제가. 네. 이건 평형입니다, 평형. 자, 48 타입은, 일단, 이 평면도랑 방향을 지금 쭉 봤어요. 근데, 판상형이 있고 타워형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건 판상형입니다. 판상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보통 보셨다시피, 거실이 이렇게 있고, 안방이고, 방일, 방이, 방이. 그러면 해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비추는 거고요. 타워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니은자예요. 니은자. 그래서 보통 여기에 거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안방, 그리고 여기 방, 방. 그렇게 해서 해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요렇게 남쪽을 빼거든요. 남쪽을 빼면 해가 오전 시간에는 이쪽으로 왔다가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오는. 네. 근데 여기는 보통 이렇게 남쪽을 빼면 하루 종일 밑에서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판상형을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8은 뭐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음, 뭐 생략하고요. 59와 59B가 있는데 59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59A, 59B.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남향이에요. 정남향. 그쵸? 지금 방향이 남쪽이니까. 그래서 어, 이런 코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정남향이긴 한데 정남향인데 타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남향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판상형을 선호해요. 근데 지금 용문동에서는 정남향과 요 정남향과 판상형이 포함된 거 이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99A의 정남향. 예,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대부분의 배치도는 그 판상형과 정남향이 다시 타워형과 정남향이 섞여 있고 판상형과 판상형은 대부분 남동 남서다. 정남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학교 부지고 학교 부지 근처에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네,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일단 여기가 여기기 때문에 역에 가까운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대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이 크게 역에 가깝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요 뒤쪽 라인은 살짝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역과의 거리가 여기는 사실 상당합니다. 네, 상당한데 뭐 한 요 정도 바운더리에서는 예, 역까지의 거리가 제가 보기엔 크게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거는 요 정남향 배치도인데, 일단 이 정남향 배치 72B, 84B, 그리고 72A,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여기 99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59B, 59B, 이런 것들은 일단 정남향을 사람들이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음, 좋긴 한데 이 타워형이라는 게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타워형이 조금 아쉽고 이쪽에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배정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쪽 가까운 단지들은 이 초등학교에 그 선호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안쪽 단지보다는 이쪽 단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선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은 메인 대로변이기 때문에 대로변에 이 낀 것들은 요거는 사실 약간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이 지금 그 용두동에서 넘어오는 수침교잖아요. 수침교. 수침교의 야경을 보면서 내가 뭐 맥주를 한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매니아층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앞을 트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앞에 트인 것들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뭐 요쪽 라인, 그리고 뭐 요쪽 라인, 그리고 여기, 그리고 뭐 여기. 구구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높은 게 없어요. 지금 높아야 한 5층 다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단지에 중층 이상 가면 뭐 앞이 생각보다 잘 뚫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저는 이 여기 이 전체 동호수 중에 99A랑 99B가 대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대전시의 중대형 평수를 살펴보면 어, 5년 내에 5년 내 10년 내에 한번 중대형 평수 공급을 살펴보시면 공급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둔산동에 사실 중대형 아파트들이 좀 있죠. 가람 아파트나 또 어디더라? 목련도 중대형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가 새 아파트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 가는 곳이 지금 도안동의 트리플 9단지 혹은 이편한 세상 지금 40평대에도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이 99 여기 지금 용문동의 99는 보세요. 이쪽이 천이죠. 천이면 어떻게 되냐? 막힌 게 없어요. 앞에가. 예. 그냥 뻥 뚫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건 한강이 아니에요. 그냥 유등천이긴 한데 뻥 뚫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99가 가장 높게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랑은 사실 가장 멀어요. 여기랑. 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99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뭐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네,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99를 가장 높게 보고 있고 그 99 중에서도 99의 정남향 요거 요게 저는 네, 요거 그리고 이 살짝 남동이에요. 살짝 남동인데 요것들 뭐 결국 99A네요. 예, 일단 요게 제일 저는 선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순위가 99AAA. 네, 그리고 99B도 워낙 앞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한다. 그래서 99A와 B는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예, 99와 A와 B가 이 용문동 전체 시장을 가장 먼저 이끌 거고 나머지 이제 84에서 지금 이제 이 빨간색, 노란색 쳐놓은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주황색이 가장 대장이 될 놈. 얘는 부대장이 될 놈. 왜 그러냐면 이 84B 같은 경우는 천조망이 나오고 앞에 뚫린 동호수들이 있어요. 여기들, 요거. 얘는 좀 까리하고, 요거. 요것들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받을 거예요. 네, 요거는 저는 뭐 자명하다고 봐요. 얘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얘, 얘, 그리고 얘. 음. 그리고 간혹 이제 나오는 요 84AC,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요 라인 아주 마음에 들어요. 구구랑 붙어 있고 조망까지 나오는 그리고 요 라인 여기는 정말 당첨이 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84B랑 여기는 84B 혹은 여기는 84B랑 비교하면 차이가 생각보다 납니다. 네. 몇 천만 원 단위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요 99 라인이나 84 라인, 84B 라인 특히 요 84B 여기를 노리시고 투자를 하십니다.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99에 대해서는 살짝 리스크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조합원은 걸리면 중층 이상으로 했잖아요. 중층 이상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99A와 99B를 신청한 세대수가 104세대 57세대예요. 신청이 아니라 공급수가. 근데 조합원이 예를 들어 99A를 104개를 다 신청했다. 그러면 99A는 저층이 걸립니다. 조합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중층 이상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의 어떤 타입에 대해서 그 조합원이 초과했을 때는 일단 그 집의 가치로서 산정을 하고
나머지는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99A가 지금 104개잖아요. 104개. 근데 조합원이 9가 좋은 거 알아. 200개를 여기 신청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96개를 96개 못 주겠죠. 제한 있으니까. 그러면 이 200개를 자기 집의 가치로 나래비를 세워요. 내 감정평가가 높은 놈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더 높은 놈이 이 사업에 더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104개 배정이 됩니다. 뒤에 지금 동호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는 99A, 99B가 가장 높긴 한데 얘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리고 84 중에 요 세 가지를 꼽았는데 타워형이긴 한데 조망이 걸리면 좋다. 근데 만약에 조망이 안 걸리고 요 라인, 요런 라인들이 나오면 오히려 84A나 84C가 좀 더 유망할 수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조망이고, 요거는 지금 동호수 배치도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잘 보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범례를 보세요. 범례. 이 하얀색은 모든 아파트의 동이고, 그리고 뭐 필로티 무시하고 조합원 있죠. 조합원. 조합원 노란색을 보시면 자, 어때요? 9층 이상, 9층 이상, 8층 이상, 12층 이상 뭐 다 올라가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빨간 지금 파란색 금을 친 게 다 99란 말이에요. 99. 99A, 99B. 그렇다면 99를 신청한 조합원은 저층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는 적은 금액을 내고 큰 금액을 받는 게 투자인데 99를 들어가기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실 부담이에요. 뺑뺑이. 내가 운이 좋다? 그럼 난 뭐 99 들어가도 돼. 난 어차피 중층 이상 걸릴 거니까. 걸리면 대박. 근데 했는데 1층이나 2층이 걸려. 그러면 아리까리 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99를 정말 나는 39평 뭐 너무 갖고 싶어. 천조망 갖고 싶어 하면 일단 일반 분양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물건이 없으니까. 조합원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어 초기에 피를 잡고 사는 게 차라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이 지금 천이고 유등천이고 여기 도로인데 여기 얘가 1층이 걸린 거야. 1층이 걸리면 차도 옆에 있는 1층이면 지대를 높게 설계한다고 했는데 조망도 안 나오고 그렇고 차에 소음도 올 수도 있고 예,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정말 구글을 사고 싶으면 일단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용문동을 사고 싶다. 그러면 용문동 하나 매입을 하신 다음에 구글을 가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사셨던 걸 매도하고 국으로 넘어가는 걸 전 사실 추천드립니다. 네,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용문동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세 편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좀 정리하면 일단 대전의 업무화군의 중심 서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2,800여 세대의 대단지다. 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죠. 그리고 백화점을 도보 이용, 롯데 백화점을 도보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막힘없이 유등천 조망은 덤이고요. 그리고 학교 부지 확보로 해서 그 주변의 학교 수요들을 빨아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괜찮다. 네, 저는 용문동을 굉장히 좀 가치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두 달 전까지는 가격을 좀 계속 봤는데 요즘 사실 대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해요. 뭐 지금 아파트 상승률에서도 대전이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유성구, 특히 유성구와 서구 쪽도 지금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용문동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자 가치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미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처가 지금 용문동 재건축으로 꼽혔고, 다만 재건축에 대한 리스크, 사업이 진행되다가 뭐 조금 표류할 수도 있고, 뭐 정말 1,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움직이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용문동을 살펴봤고요. 대전 아파트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대전의 아파트 투자가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용문동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잘 따라와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제가 또 다른 좋은 아파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